이런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내가 저장하거나 네. 심지어 내가 보기만 해도 사실 그건 역시도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왜 찍을까요? 그 영상. 어쨌든 안녕하세요. 양세훈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백수연 변호사님 모시고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백 변호사님 오시면 늘 든든합니다. 오늘 조금 심각한 사연이 왔네요. 네, 좀 민감하고 좀 네. 그러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친구는 직장 생활도 하면서 SNS 활동도 열심히 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저희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고 3개월 정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성관계 시 늘 동영상 촬영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재미삼아 찍었는데 점점 노골적으로 영상 촬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싫었지만 당시에는 크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사귄 지 3달 만에 남자친구에게 다른 여자도 있다는 걸 알고 몇 번 크게 싸운 후 미련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 휴대전화에 있는 성관계 영상들이 자꾸 마음에 쓰입니다. 혹여라도 동영상이 유출될까 겁도 나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까도 두렵습니다. 동영상을 다 지우라고 했더니 지웠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가 있어야죠. 성관계 동영상 문제가 계속 터지는데 이 동영상이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는 각서를 쓴다거나 이런 방법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없을까요? 이런 내용이네요. 지금 최근에 문제된 그 황의조 선수 네. 이야기가 조금 연상이 되네요. 참 민감한 문제예요. 네. 여기서 말씀드리기도 사실 이제 황의조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 동의받지 않은 영상을 촬영한 가해자냐, 네. 아니면 이제 원치 않게 사생활이 이제 노출돼서 근거 없이 비방을 받고 있는 피해자냐, 네. 지금 이런 문제로 계속 논란이 있는데, 현재 수사 중이니까 또. 일단 본인은 이제 뭐 불법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수사 결과는 좀 이제 직접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다만 이렇게 이제 타인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거, 그리고 성관계 과정을 연인 몰래 촬영하는 거, 이거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굉장히 형도 좀 센 편인데요. 이렇게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좀 널리 좀 퍼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이게 네네. 어쨌든 동의는 된 거라서.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헤어지고 나면 사실 이게 뭐 연인 관계였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혼 사건을 진행하면서도 이런 내용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찍을 때는 사실 이제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면 이제 심각하죠. 이제 이 상황에서 이제 영상이 혹시라도 유출될까 굉장히 두려워들 하시는데요. 네. 일단 동의하에 찍었으면 사실 문제는 이제 그거 자체는 범죄 행위는 아닙니다. 이제 성폭력 처벌법에서 얘기하는 불법 촬영이라는 거는요. 일단 성적인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서로 동의해서 촬영했다 이러면 뭐 사실 노출 수위가 어떻든 아니면 촬영 부위가 어디가 됐든 간에 사실은 이제 불법 촬영 혐의는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유출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그 문제거든요. 근데 일단 촬영할 때 동의를 했더라도 유포할 때 네. 내가 유포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어쨌든 그 동의는 촬영에 한하는 거기 때문에 유포에 대해서는 범죄 행위가 성립합니다. 네. 이제 7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이제 만약에 이게 영리 목적,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더더군다나 돈 벌려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이죠, 인터넷에 만약에 올렸다, 이게 인플루언서라고 하는데요. 네. 만약에 이게 이제 그런데 올렸다 하면 사실 형이 더 세집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러니까 벌금형조차도 없는 매우 심한 성범죄가 되는 겁니다. 네. 이런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내가 저장하거나 네. 심지어 내가 보기만 해도 사실 그건 역시도 3년 이상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행위라는 거. 이 이거 부분을 조금 인식할 강조해서 필요가 한번 얘기를 있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사실 왜 야학 영상 친구들끼리 돌려보는 거
범죄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네. 굉장히 막 흔했던 네, 네.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거 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누가 맞습니다. 나한테 네. 파일을 보내줬어요. 저장하면 안 되죠. 저장하면 안 된다는 거죠. 보면 안 저장하는 되죠. 것만으로 네, 네. 범죄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영상을 지운다 각서를 쓴다면 어떻게 괜찮겠냐? 각서가 사실 무용하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이제 각서는 썼지만 사실 이제 그걸 유포했을 때는 피해는 사실 복구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 만약에 이걸 어길 때 네. 네. 어떻게 할지, 손해배상을 어떻게 할지, 이게 상당 금액을 좀 이제 배상하도록 좀 정해 놓으면 민사 책임까지 상당 부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좀 유포할 때 그 부분을 네. 조금 유념해서 부담을 좀 가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내가 너의 영상을 가지고 있어. 그거 알지? 라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협박이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상대방으로 하면 위축되게 하고 네. 심한 압박감을 느끼게 하는 그것도 굉장히 협박이잖아요. 사실 네. 이제 좀 안타까운 좀 사연이지만 사실 구하라 씨 같은 경우에도 남자친구가 영상이 있다고 한 것만으로도 이제 사실 이게 유출이 될까봐 굉장히 조금 압박감을 느끼고 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그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극단적인 네. 선택하는데 결정적인 이유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네, 저희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음. 사람을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요. 이거 음. 역시도 사회적으로 사람을 그냥 인격적으로 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이런 범죄들은 좀 네. 반용을 베풀지 않고 좀 음. 엄하게 처벌을 하고 애당초 이런 영상은 촬영하지 말라. 그게요. 네, 사실 네. 모르고 당해도 억울한데 이렇게 음. 알고 내가 동의한 영상이 사실 유포될 수 있다. 라고 이제 만약 위협을 느끼면 상당히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이런 영상 애당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촬영 자체도 하지 않는 거 좀 경각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런 부분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더라도 이러한 촬영은 절대 안 된다는 절대 거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네.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양담소에서는요. 동영상 촬영과 관련한 내용도 살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백선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